이번에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봅시다. 3일 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했어요. 모든 이 지수들이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8% 상승했습니다. 32,969. 나스닥은 0.41%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2,431. S&P 500이 0.29% 상승해서 4140, 4140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혼자 어제 상승했죠. 오늘은 0.065, 1.87포인트 아주 조금 상승했죠. 어제 나스닥이 아주 미세하게 하락한 것처럼 2866입니다. 달러 요즘 고공행진 중입니다. 달러 환율이 1340원. 1년간 벌써 15.23%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 109를 넘었다가 현재는 108.5를 기록 중입니다. 대형주들, 빅테크주들 봅니다. 애플이 0.18% 상승했습니다. 167달러. 메타 1.33% 상승. 넷플릭스 2.25%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씩 하락했죠. 전기차주 보면 모두 강세였습니다. 테슬라가 0.22% 상승해서 891달러. 900달러면 내일부터 이제 3등분 하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 그러면 300달러씩 나눠 갈 텐데 891달러 마감했습니다. 전기차주들 모두들 상승했어요. 강세였죠. 특히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가 3% 이상 아주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도체주 1등주죠. 엔비디아.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어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장중에 0.24% 상승해서 172달러. 조금씩 오르내린 상태로 반도체주들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통상 보면 1년 중에 9월은 미국 증시가 가장 약세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 1928년 이후, 그러면 94년 전이죠. S&P 500 지수가 1926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년이죠. 그래서 항상 100년이 조금 모자르지만 상징적으로 S&P 500 역사 100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년 동안 보면 9월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이트에 마켓워치라고 몇 번 설명드렸죠. 마켓워치에 영문으로 나온 기사를 그대로 요즘엔 번역 잘 되죠. 다우지수는 보통 9월에 폭락합니다. 폭락이라고 20, 30%씩 폭락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시의 가장 나쁜 달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향 안정되는지, 연준은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내년에 긴축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 방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가의 1차 관문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토요일 새벽쯤 결과 나올 것입니다. 잭슨 홀 미팅입니다.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또 가를 또 2차 관문이 오는 9월 13일 발표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차 관문이 오는 9월 21일 발표되는 FOMC에서의 금리 결정입니다. 0.5%냐 0.75%냐.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빅 이벤트를 앞둔 이 경계감에도 주가는 며칠 동안 하락한 데 따른 낙폭 과대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모두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 당국자들의 긴축 발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날 어제 연설에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굳어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공격적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3.12%까지 높아졌었습니다. 8월 초에 10년물 금리가 2.5%까지 완전히 떨어졌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에는 0.75% 올린다는 것을 약 40%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연준은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빅 이벤트 잭슨홀 미팅 이걸 대기하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된 내일이죠. 내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도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PCE 지표가 연설 직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분명히 그 정보를 자신의 전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봐야 되겠어요. 이 잭슨홀 당일 개장 전 나오는 PCE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는 파월 의장의 이 언급하는 톤이 아마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이 주식, 채권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계획에서 페드의 다음 단계 힌트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고용 노동력 2,000명에서 보면 미국은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은퇴를 하면서 예전보다 노동력이 약 25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자도 줄어들어서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임금이 연 3% 정도씩 올랐지만 이번 7월에는 5.2%나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한동안 막 떨어졌었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약 3% 이상 하락 중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의 집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은 6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5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이달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밝혔었죠. 게임 부분의 이 매출 급락이 이유였습니다. 5월에 이번 분기 매출이 81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 67억 달러로 전망치를 내려잡았습니다. 다음 분기, 다음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8, 9, 10월 이 실적 전망도 시장을 실망시키는 수준으로 제시를 한 상태예요. 회사에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전망 매출이 59억 달러인데 컨센서스는 70억 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리 얘기했던 대로 엔비디아의 게임 부분 매출이 지난해보다도 무려 33%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감소했죠. 엔비디아가 만드는 PC용 그래픽카드 주로 쓰이는 게임 제품의 이 판매 감소가 실적 둔화로 이어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에요. 기름값,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 상원유 WTI 가격 1.23% 오른 배럴당 94.89달러 다시 90달러 아래에서 지금 계속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94.89달러로 거래를 마친 후에도 지금 현재 95달러 이상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 7월 29일 이후에 현재 지금 최고치입니다. 기름값이. 자, 오늘 미국의 증시들이 모두 큰 폭은 아니더라도 3일 하락 후에 4일째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